네, 6월 29일 화요일 오늘도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살짝 쉬어가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이 더 강한데 이 코스닥 개별주 장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네. 헤드는 너무한다.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날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미국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2%가 넘게 급등했는데 실제 뭐 엔비디아도 한 5% 정도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상승을 했고 대체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좋았는데 오늘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지금 매도 금액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약세면 뭐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한 0.5%에서 0.7% 정도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면서 장중에 1025포인트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나은 수익률 게임을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좀 드렸었는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이제 상대적인 키 맞추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제 상대 지수 레벨을 비교를 좀 해보면 아직까지도 코스닥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6월 말 7월 초까지 한 1060포인트 정도 수준의 코스닥이 이제 단기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뭐 102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3, 4%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뭐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염두를 좀 해두시고요.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똑같이 움직이는 커플링이 요즘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그 종목 장세에 딱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 분위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만 괜히 좀 실망을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하게 전개되는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아직까지는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또 이 시각 또 윤석열 대선 네. 주자의 또 네네. 기자회견이 진행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정책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오늘 이제 또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 정책 수혜주 중에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뭐 건설주들을 당연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정책 수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은 또 교육주가 좀 강하게 좀 움직이잖아요. 이게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일자리 얘기를 또 화두로 좀 꺼내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종목들 교육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아마 대선 주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메타버스도 사실은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안 움직이거든요. 네. 로블록스도 뭐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유독 국내 증시에서만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전부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뭐 출정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정책 수혜와 관련돼서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1시에 어찌 보면 이제 대선 출정식, 대선 출마 선언을 이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게 중심이 이제 대선 테마주들 중에서도 인맥 테마는 약간 조금 이제 좀 시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정책 수혜주들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캠프에서 어떤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한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정책 수혜주들의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맥과 관련한 종목보다는 정책에 관련한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영민 매니저가 지금까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스텔 바작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뭐 요즘에는 골프에 대한 관심이 네.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크리스 FNC라는 종목 요즘에 뭐 MZ세대가 골프를 워낙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 FNC 편입하자마자 그냥 주가가 한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좀 챙겼었고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가스텔 바작이라는 종목인데요. 5월 12일 날 이제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조금 행보 조정을 좀 받았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또 막 확산이 좀 되기 시작하고 여행이나 엔터 레저 관련된 종목들이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다 보니까 이 골프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 골프존이라든지 크리스 FNC 그다음에 가스텔 바작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제 그제 한 2, 3일 동안에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서 드디어 오늘 이제 목표가
골프존마다 17,000원을 달성하면서 이제 16%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골프존도 지금 뭐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프존의 야간 영업 시간이 이제 또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지금 또 골프 산업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뭐 직간접적으로 대선 또 후보들의 약간 정책 이슈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카스텔바작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게 이 회사가 이제 골프웨어 의류만 하는 게 아니라 펫 사업, 이제 애완동물, 반려동물 산업에도 진출을 좀 하면서 요거 이제 펫웨어라든지 펫 사업에 이제 신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요쪽도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 터치를 했지만 제가 어제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골프 산업과 관련해서 짚어드리면서 몇 종목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텔 바작이었는데 19,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니까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와 상관없이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스텔바작 17,000원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6% 수익률을 더했는데요. 앞으로 펫사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신규 진출을 하면서 기대감이 실려져 있습니다.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SKC를 가지고 왔는데 2차 전지 쪽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SKC 5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딱 지금 한 달 만에 한 20% 정도 이제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라는 게 바로 이제 SKC 같은 이런 종목들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목별로 워낙 지금 차별화가 좀 심하다. 단적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 SKC가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뭐 반도체 소재 쪽도 있고 동박 쪽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같이 동박을 만들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주가가 되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좀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선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시장이 좀 강할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SKC 같은 종목들이 막 52주 신고가 넘어가고 사상 최고가 넘어가면은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PNT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의뢰 좀 같이 따라가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잘 안 나타나다 보니까 섹터 전략을 구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장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가장 업종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좀 해야만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SKC 같은 종목들의 차별화 흐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C는 뭐 역시 15만 원 목표가를 넘어섰는데 중장기 관점으로는 제가 뭐 한 18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요즘에 뭐 SKC뿐만 아니라 또 소재 종목들 워낙 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관련해서 같이 한번 묶어서 신고가 랠리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C 동박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탄탄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21%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시간 관계상 바로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정책 수혜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850원에 AP위성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을 무슨 정책 수혜주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AP위성은 원래는 이제 위성통신이라든지 휴대폰 이제 단말기, 위성통신 단말기나 위성, 인공위성의 이제 본체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조금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인맥 테마보다는 좀 정책 수혜주들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정책은 역시나 부동산 가격이겠죠.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주택 공급을 많이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이준석 이제 야당 대표 덕분에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필을 하느냐가 많은 대권 주자들한테 좀 중요한 이제 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나이가 막 50, 60, 70대가 되시는 이제 후보군들도 메타버스 또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시장이 성장한다는 이슈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단 정책 수혜주로 먼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런 대선 주자들이 정책 수혜주로 어떤 걸 관심을 좀 가질까? 가장 또 중요한 게 국방이라든지 항공, 위성 이런 쪽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미사일 지침이 이제 종료가 좀 되면서 자체적인 이제 인공위성 개발이 이제 가능해졌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방이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항공 개발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정책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좀 강조가 한번 될 타이밍이 올 거다. 교육주 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국방이라든지 안보 이쪽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AP 위성이라는 종목을 미리 좀 선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회사는 이제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투라야, 이 회사가 이제 두바이에 있는 이제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거든요. 2006년부터 이제 요 회사에 독점적으로 이제 단말기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고,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 이제 직접 참여를 하면서 위성의 본체 체계를 이제 지금 직접 국가 이제 주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성 탑재체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기업 중에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 신호가 지금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AP 위성 보시면 이미 5월 중순에 이제 저점을 딱 치고요. 15,000원짜리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면서 완만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링크라든지 원액과 같은 저궤도 이제 인공위성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저궤도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위성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동통신 단말과 결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 이런 이제 국방, 인공위성, 그 다음에 이동통신 단말 이런 시장이 이제 확대됐을 경우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이제 같이 성장하는 거에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8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이제 2월 초에 23,000원까지 주가가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 4개월 이상 지금 지겨운 횡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치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좀 들어와 준다면 뭐 22,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6,3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과 항공, 위성 쪽 정책 수혜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상황인데요. AP 위성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완만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22,000원, 손절가를 16,3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94,300원에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게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게임주들 때문이잖아요. 사실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펄어비스가 지금 20%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펄어비스가 오늘 이제 현재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는 큰 종목이에요. 코스닥에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이 이제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펄어비스가 20% 이상 이제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견인하는 효과가 좀 생겼고요. 펄어비스가 올라가니까 장중에 또 게임주 중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도 지금 10%가 넘게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6만 원을 뚫었거든요. 상장되고 나서는 지금 최고가 근처까지 주가가 한번 슈팅이 좀 들어오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는 종목이에요. 그럼 이 두 종목 합치면은 시총이 10조가 넘어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20%, 10%씩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같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크래프톤 상장을 앞두고 게임주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어찌 보면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바닥권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던 게임주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한번 높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은 사실 이상 급등 종목으로 시장에서 정말 많이 알려졌던 종목이에요. 작년 이제 연말부터
쿠키런 게임이 서서히 뭔가 이제 흥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니 쿠키런 모바일 게임이 이제 폭발적인 이제 매출 성장을 좀 하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5배, 6배 이상 주가가 급등을 한 종목이거든요. 16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3월 달에 이제 고점 만들고 주가는 이제 행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일 매출이 지금 12억이 넘게 나올 정도로 이 쿠키런 게임이 계속해서 지금 흥행 가도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한 게임만 이제 흥행을 하면 사실상 이제 앞으로가 좀 불확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를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쿠키런이라는 IP를 통해서 하반기 때 이제 줄줄이 지금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20대 이하의 젊은 여성층들이 이 쿠키런 게임을 정말 많이 선호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게임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종목으로서 쿠키런 게임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사실상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았지만 뭐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지금 막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 지금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실적의 성장세가 올해 좀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9만 4천 원대에 이제 머물러 있는 주가가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현재가 뭐 눌림목 부근에서 바닥권이니까요. 단기 저점 부근에서 가볍게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1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8만 7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가파른 상승세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데브 시스터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제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실적 시즌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오늘도 이어서 종목에 대한 얘기들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